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갈수록 각하 내지 기각될 것이라는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반면 이재명은 탈출구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후 확실히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도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의 사진을 배경으로 회의를 하는 장면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말 대규모 3.1절 집회 역시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재명의 압박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예상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에 대한 징역 2년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표 차이가 0.7%포인트에 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거짓말이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특히 구형을 하면서 이재명의 자서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서전에서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언젠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니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재명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미 자기 눈을 미리 찔러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도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법원이 상식과 원칙대로 잘 가려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지금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유죄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선언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재판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항소심은 4달 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라면 6월 말 정도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상황은 늘 변화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스케줄과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이 두 재판이 시간 싸움에 들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자신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선고가 될 것이고 대법원이 3개월 내에 선고를 하게 되면 6월 말이 되는데, 이번에도 또 폐문부재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조금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면 7월 말 정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재명은 이 정도로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지연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버리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중단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계산이죠. 이재명과 민주당만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시작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같은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국론 분열이 불가피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국론 분열 상황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재판 지연술로 또 폐문부재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 서류 접수를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재판은 자신이 강조한 633 재판의 첫 케이스입니다. 첫 케이스부터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술에 넘어가게 된다면 633 원칙은 앞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처럼 법원 집달관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재판 서류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 재판이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꼭 3개월을 끌 필요는 또 없습니다. 더 빨리 선고할 수 있다면 선고하면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버를 통해서 한 대법관의 입을 빌어서 대법원이 이번에는 2개월 이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 선고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개월 내로 끝내게 된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역시 5월 말이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원 선고에 앞서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대법원 확정 선고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겠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재판 중인 사건이 선거법을 포함해서 무려 5건이나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5건의 재판을 모두 없었던 일로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으니 한 달 후인 3월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은 최대한 서둘러서 5월 말에는 최종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기각 내지 각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 가필한 필체가 박선원의 필체다, 이렇게 지금 필적 감정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탄핵 공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취소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등하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각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이재명의 재판과 시간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인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재명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죠. 이재명의 계산은 3월 중순 인용이 되면 5월 중순 대선이 실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사법 리스크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이재명의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거의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처럼 3월 중순에 탄핵 인용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3월 초에 지금 1차 평의를 하는데, 1차 평의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3월 중순 정도 의견을 정리해서 3월 중순 정도에 탄핵이 인용됐다, 이렇게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에서 전해져 오는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는 4대4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5대3이라고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문형배가 서둘러 기각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대4가 되건 5대3이 되건 기각될 분위기라면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일정은 그때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형배는 아마도 평의를 계속 열어가면서 반대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또 마흔혁에 대한 임명에도 기대감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이 기대하는 시간표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어제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지금 4대4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쩌면 실시간으로 헌법재판관들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한동훈을 향해서 개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10회 연설을 하면서 그레이트 고든창, 고든창 이름 앞에 그레이트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고든창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고든창 박사가 참석한 회의 배경 화면에
우리 헌법재판관 8명의 사진을 띄워놓고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고든창입니다. 이 같은 장면 역시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분명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 내지 기각된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굿바이 이재명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